그럼 이제 계산을 좀 해봅시다. 이거 두 번째, 세 번째. 무한급수의 성질. 자, 계산을 좀 빨리 하겠다 이 얘기야. 나가네. 자, 무한급수의 성질 첫 번째는 뭐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로 an이 무한급수가 수렴하게 되면, 물론 bn도 수렴이면, 수렴인 놈들끼리 그 더했는데 수렴하게 되면, 일단 수렴하게 되면 1번 저번에 나온 거 같이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an과 bn은 더하든지 빼든지 해가지고 새로운 수열의 무한급수를 구하는 것은 각각이 수렴하게 되면 따로따로 무한급수를 계산해서 분리시켜서 계산이 번잡하니까 따로따로 계산해도 된다. 왜냐면 새로운 수열을 만들면 좀 번잡해질 경우 뭐 증명을 안 해도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석을 풀면서는 뉘우치지 못하겠지만 나중에 분명히 한 고3쯤 되면서 이걸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올 텐데 그냥 미리 얘기를 해줄게요. 자, 얘를 증명할 때 여러분들은 선생님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무한히 더해져 나가는 것과 더하기 B1 더하기 B2 더하기 땡땡땡땡 무한히 더해져 나가는 것은 A1하고 B1하고 A2하고 B2하고 이렇게 더해져 나가는 거니까 사실 이게 성립하는 거 아닙니까? 그치?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이 두 놈이 수렴할 때 얘가 된다 그랬지. 그럼 얘가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고 뭐 이런 둘 중에 하나가 발산하게 되면 이게 성립 안 한다는 얘기 있고, 그래요. 언제나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 그래서 그러면 뭐가 깨지냐면 얘를 증명할 때 얘에서 1로 넘어오는 게 무슨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자리를 바꾸고 짝지어 계산하는 것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사용을 해가지고 증명한 거지. 맞습니까? 그럼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무한히 더해 나가는 행위의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은 언제만 성립한다? 둘 다 수렴할 때만 교환과 결합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걸 알아둬야 돼. 발산할 때는 발산하는 수열의 합은 교환 법칙 성립한다 안 한다. 교환과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알아둬야 돼. 머릿속에. 알겠어요? 뭐 얘가 뭐 쭉 1, 2, 3, 4에서 쭉 더해 나가고 얘를 2, 3, 4에서 막 더해 나가는 행위를 막 적절히 두 개의 수열을 섞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가지고 계산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 알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발산하는 수열의 합은 각각의 수열을 막 뒤섞으면서 교환 결합을 써가지고 계산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1, 2, 3, 4 띵띵띵띵띵 나가는 수열이 있어. 그렇죠? 이게 수열의 합이 얼마죠? 아니다. 이거 말고. 아니야. 이거 예전 다음에 듣게요. 지금 요구할 때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수배.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c 곱하기 ak. 이거 뒤에 가서 얘기해 줄게요. 분명히 나와요. 그럼 상수 c를 바깥으로 빼고 계산해도 된다. 왜? 분배 법칙이 성립하니까. 이해가시죠? C로 묶는 게 분배 법칙이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발산하는 수열은 분배 법칙도 성립한다 안 한다? 이런 일종의 우리가 유한의 개념에서 쓰던 법칙들이
무한의 개념에서는 깨지니까 쓰지 마라. 단 수렴할 때는 여전히 공정하다. 이 계산 체계가 무너지지 않는다 이 뜻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새로운 기호를 배우게 되면 그 기호가 교환 법칙이 성립하냐, 결합 법칙이 성립하냐, 분배 법칙이 성립하냐 확인하고 뭔가 문제를 푸잖아. 그렇지? 지금 이걸 배울 때 느낀 거냐면 무한급수는 또는 무한수열은 극한값은 뭐다? 발산할 때는 교환, 결합, 분배라는 이런 법칙들을 생각하면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수렴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샵 4번을 얼마나 문제가 유형화되어 있냐면 문제 유형이라고 내가 타이틀을 할게요. 이쪽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웬만하면 다 발산하기 때문에 문제를 출제할 때 수렴할 수 있게 문제를 내다 보니까 문제가 한정이 있어요. 배우기 한정이 있어요. 알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시그마 부분 분수법. 자 그러면 이것도 첫 번째 단계 1번의 첫 번째 단계 문제로 다 써줄게요.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K라고 하지 말고 미안해요. 여기 다 틀렸네. N 여기는 N이라고 써주세요. 무한대일 때는 N이 1부터 하면 N에 관한 식이 나와야죠. 그쵸? 자 다음 계산해 봅시다. 그럼 얘의 의미는 뭐다? 어떤 수열의 극한값을 하겠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한 다음에 sn을 하겠다는 얘기지. 그쵸? 그럼 부분합부터 구해봐. 부분합의 극한값을 구하겠다. 그럼 sn은 어떻게 돼요? 써봐. 부분분수니까. 얘는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땡땡땡 n번째까지만 하면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지. 그치? 그럼 얘는 1분의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n번째까지 합이 다음과 같은 규칙성을 가지면서 식이 나오는데 다 지워지지. 그럼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sn이지. n번째 한까지 합이지. 이 놈의 숫자들의 경향성을 알고 싶다가 바로 무한급수예요. 더하고자 하는 행위가 아니라 0으로 얘 수렴합니까? AN은 수렴하죠. 0으로 합을 이제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에 이 n을 무한히 가까이 가면 답이 얼마다? 1 이렇게. 자 근데 저번에도 했는데 이게 두 개로 나오면 애들이 자꾸 틀리죠. 이건 유형으로 안 할게요. n 플러스 2분의 1. 자, 이 뜻은 뭐냐? sn이라는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서 그놈의 극한값을 구하겠다. 그러면 sn을 만들어 봐야 돼.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땡땡땡땡 n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라는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보니까 1 앞에 뭐 빠지고? 차이 2분의 1 빠지고 맞아? 2분의 1 빠지고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1 3분의 1 2분의 1 빼기 4분의 1 왜 간격이 두 개 되면 뭐가 안 보인다? 지워지는 놈이 잘 안 보이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 기억하는 사람 이건 1차이니까 다 붙어서 지워져. 2차이는 안 붙어져. 3차이가 나오면 또 안 되죠. 어떻게 하라고? 양수만 다 씁니다. 플러스 붙은 거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은 거는 여기서부터 하나씩 커져 나가는 거죠. 마이너스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까지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3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다 지워진 거구나. 그래서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남는구나. 2분의 1 가로 열고 얼마요? 2분의 3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이게 바로
SN이라는 새로운 수열의 일반항. 그놈의 극한값을 구하겠다. 답 얼마?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답 얼마? 4분의 3. 오케이? 자, 그러면 3개짜리 봅시다.